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 조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곳은 조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과격한 운동들을 좋아했죠. 제가 푹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해 오던 운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태권도라는 운동입니다. 한국의 대표 운동 종목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고 날렵한 몸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운동이죠. 남편과 저는 사부와 제자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절친으로 지내오다가 어느덧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일까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행복을 신이라는 존재가 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고함을 치거나 목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운되거나 거칠어지고 잘 쉬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해서 활동을 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피로 증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더 심해졌죠.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상 증세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은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말을 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후두 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암이 초기 단계이고 다른 부위까지 전이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 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아직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건강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그 좌절감은 더욱 컸죠. 남편과의 오랜 연애 기간 끝에 겨우 결혼을 했고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요? 생각이 복잡해서 암을 진단받은 첫날에는 수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하면 미리 말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남편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아직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수술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완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일은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보자.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면서 저에게 내일 당장 병원에 같이 가자고 흥분을 했죠.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남편에게 더욱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병이나 걸리는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마웠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남편을 봐서라도 기운내서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겠어. 의사 선생님도 아직은 초기라고 했으니 수술만 잘 되면 다시 원래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날은 저도 남편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걱정과 불안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동행한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보다는 조금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 이후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용하거나 피해야 하는 약물 등 수술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은 따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일단 저희 수술 전문팀들은 환자분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술은 대략 수시간이 걸리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분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죠. 해당 병원은 미국에서도 능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계신 곳이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도무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건강은 타고났다고 자처했던 저였기에 병원 자체를 올 일이 그리 많지 않았죠. 저는 병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소보다 심박수가 2배는 더 올라간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은 아닐까? 원래 암이라는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들을 지속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했어. 혹시 건강함을 너무 자신하고 몸을 혹사시켰던 게 원인이 된 건 아닐까? 수술을 앞둔 저는 혼자서 자책하며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가올 암 수술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술 날짜가 임박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일이 종종 생겼죠. 곧 다가올 암 수술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일어난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피로감도 점점 심해졌죠. 그런데 월경이 있어야 할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증상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왜 하필 지금?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기 결과로 2줄이 떴죠. 하지만 일부 테스트기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았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이때가 호두암 수술 이틀 전인 월요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저는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2개월이라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확신이 서질 않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기뻐해야 하나?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고 제발. 남편과 저에게 다가온 이 축복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축복이 맞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남편도 그런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아무 말 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며 마침내 저는 마음을 굳혔고 수술 날짜가 되어 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담장 수술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환자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겠다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수술을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괜한 곤란함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저는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언제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제가 밀어붙인 선택이었습니다. 저주에 걸린 저에게 축복처럼 다가온 아이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무사히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수술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암 수술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선택한 시간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방석 위에서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남편에게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지만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뿌듯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고 있자니 절로 행복의 눈물이 흘렀죠. 남편도 제가 걱정되어서 틱틱거리긴 했지만 아이를 안은 그 표정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을 보니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세는 우리들의 행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저는 남편과 다시 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새롭게 했고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조이 씨, 그리고 보호자분, 수술을 연기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전하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암이 수술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유감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너무 미룬 탓일까요? 의사 선생님에게서 가망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의사로 수술을 미루게 된 것이니까요. 그 덕분에 사랑스런 딸아이를 낳게 된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나니 더더욱 삶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다른 방도가 없냐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죠.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5분 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절대 포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을 봐서라도 당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절대 포기만 하지 마. 가벼운 농담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알았던 남편은 그 어느 때 보다 진중한 표정과 어투로 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남편이죠. 결혼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가망이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그리 가볍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다고 믿었고 그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넘어갔고 남편이 알아보았다는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영원한 희망의 나라가 되었죠.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었지만 전력을 다해 저의 수술을 진행해 주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다만 수술을 하기 전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고 음식을 먹거나 삼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다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제 목숨과 맞바꾼 후유증치곤 엄청 별거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과 딸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한국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우분들, 망은 늘 우리의 근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